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과 광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집을 사야 한다 등등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앞으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좀 뒤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옥션 클리어런스 레이트, 즉 경매 낙찰률이 올랐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엄청 떨어지고 있다 등등 내용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경매 낙찰률이 올랐다고 하면 오, 집이 잘 팔리나 보다, 떨어졌다고 하면 오, 집이 안 팔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률을 보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뜨겁다, 차갑다, 뭐 이런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을 경매로 판다. 한국에서 집이 경매로 팔린다고 하면 집주인이 재정적인 문제로 자의 또는 타의, 즉 채권자에 의해서 시장에 나온 경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호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경매로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좀 특이합니다. 다음에는 경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 낙찰률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경매 낙찰률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수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경매 낙찰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낙찰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하나 살펴볼 것은 도메인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집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얻으려고 할 때 참고하는 웹사이트 두 곳이 있죠. 하나는 domain.com이고 또 하나는 realestate.com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domain.com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ABC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도메인이 경매 낙찰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 주에 진행된 모든 경매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Total Reported Auction, 즉 보고된 경매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고한 내용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히 많은 수의 경매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메인 자체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었다던 시점인 지난 5월 경매 보고율을 보면 심한 경우에는 전체 경매의 약 40%가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 업데이트가 작년 12월 21일인데요. 총 경매 예약이 567건이었고 보고된 건이 440건입니다. 그러면 약 77%가 보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ABC가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매가 낙찰된 것만을 보고하는 경우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채의 집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고 이 중 55채가 낙찰되어서 팔렸다고 하면 경매 낙찰률은 55%가 되죠. 하지만 100채를 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안 팔린 15채의 집을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낙찰률은 55%에서 65%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되는 경매 건수가 100채가 아니고 15채가 빠진 85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도메인은 경매가 있기 전에 팔린 물건도 경매 낙찰로 계산한다고 하니 낙찰률은 훨씬 더 올라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예를 들어 경매 전에 5채가 더 팔렸다고 하면 이를 경매 낙찰로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65%이던 경매 낙찰률이 70%가 됩니다. 자, 이런 경매 낙찰률을 베이스로 각종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 와, 요즘 집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구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심리를 FOMO, 그러니까 FOMO라고 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포모 심리는 호주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주식시장에도 엄청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주식을 구매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포모 심리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린이, 그러니까 주식 어린이라는 말들이 엄청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가 만약 주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도태되는 거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전부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모 심리가 호주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이를 우려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매에서 집단 의식의 위험성을 피해야 한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허드 멘탈리티라 그러죠.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실렸습니다만은 첫 줄이 주택 구매자는 저금리와 누락에 대한 두려움, 이게 포모죠. 이런 포모로 인해 더 많은 구매자가 시장에 유입되므로 향후 몇 달 동안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사 말미에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경매 낙찰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 10곳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1등인지 궁금하시죠? 1위는 바스힐로 경매 낙찰률이 95.8%였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고 나면 제목과 달리 읽는 사람이 포모에 더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기성 언론이 내뱉고 있는 뉴스를 그대로 소화하기보다 조금 뒤집어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안 휘둘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뉴스에서 매번 언급되고 있는 옥션 클리어런스 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조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